저희가 세미나를 하면서 어저께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영하 7도, 그러니까 현 주식시장, 체감시장과 비슷하게 영하 7도까지 날씨는 내려가고, 가뜩이나 오늘 눈까지 와갖고 참석을 많이 못하실까봐 걱정을 했는데, 그나마 많이 참석을 해주셔서 진짜 감사드리고요. 간단한 안내 드리고 강사분들 소개시켜드리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신한금융투자가 파생 상품에 대해서 이제 올해부터 특별히 좀 많은 강화를 하려고 합니다. 고객님들 편하게 좀 시스템도 업그레이드를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교육이나 아니면 뭐 이런 것들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하려고 하는데, 올해 9월 달에 1회 시작을 하고 지금 2회 대회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아마 거의 매월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지금 같은 경우는 만기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좀 안내를 하는 시기라면, 현재는 이제 시황보다는 뭐 시스템적이라든지 아니면 매매 기법 이런 거 위주인데, 내년에는 아마 시황을 동반한 교육을 좀 진행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기 1주 전에 그 주에 필요한 뭐 외국인 매매 동향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시황들 관련돼서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시작할 예정이고요. 그거랑 더불어서 이제 초보자분들, 그리고 이제 좀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좀 나눠서 교육을 각각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면 세미나 참석하시고 그 다음에 그런 교육을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뭐 당일 교육 뭐 이런 건 아니고요. 아마 3일 아니면 뭐 3일이나 5일 텀을 두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몇 가지를 이렇게 트레이닝 시켜드리는 이런 교육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는 거의 안 할 것 같은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 회사를 처음 이용하는 고객들 대상으로 이제 무료 수수료 패키지를 좀 제공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올 12월까지 들어오시면 약 2개월간 전단이 하고 있으니까, 혹시 아직까지 저희 회사 거래 안 하시는 분들은 잠깐 이제 거래를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교육의 주된 내용은 이제 2014년 선물옵션 투자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제 뭐 실전 투자를 하실 때 조금 더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만든 자리고요. 1교시가 이제 지수 옵션의 실전 매매 기법, 그리고 2교시는 이제 가장 이제 유명한 요즘 말이 많이 나오는 이슈되는 거죠. 이제 중국 파생 시장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여러 가지 해외 선물 시장 소개, 이렇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신한아이 고수 HTS를 활용한 지수 옵션 실전 매매 기법이라는 주제로 강연해 주실 양영민 대표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양영민 강사님은 실전 선물 옵션 파워 특강이라는 책을 쓰셨고요. 그리고 팍스넷 선물 옵션 팀장, 그리고 현 고수 시스템 개발사인 뭐 델타 익스체인지 금융공학부 팀장을 거쳐서 현재 엑시민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강사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용진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강의를 한 적은 굉장히 좀 오래된 것 같네요. 그 예전에 팍스넷하고 지금 포24 여기에 필명 띠공 선생이라고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혹시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동안 저는 이제 주로 이따 이제 하실 분하고 비슷하게 해외에서 좀 많이 활동을 했고요. 한국에는 이제 뭐 한두 달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국내 시장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계속 관심을 가져갔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여러분들한테 또 한 번 옵션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돼서 좀 어려운 안 좋은 날씨인데도 이렇게 찾아오셨으니까 하나 더 좋은 거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나눠볼 주제는 옵션 하면 우리가 흔히 사이트나 이런 데서 델타 중립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거의 의미가 뭔지 그거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에서 또 알맞는 그 매매 방법은 무엇일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굳이 안 찍으셔도 되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델타 홈페이지에다가 신안이나 올려놓을 테니까요. 한번 받아가시면 될 겁니다. 그냥 한번 강의 집중하시면은 뭐 큰 비밀은 아니니까요. 근데 어떤 매매 기법이라는 게 알고 보면은 큰 비밀은 아니고 자기가 원한 자기가 만들어 놓은 어떤 원칙 이런 것들을 잘 안 지키는 게 문제죠. 다 대부분 사람들의 이 머리라든지 이런 수준은 제가 볼 때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원칙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어려워 보이는 내용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간단한 2기간 모형했는데 기간이 딱 두 개예요. 처음하고 만기 이렇게 딱 두 개입니다. 그리고 이자율은 계산하기 쉬우라고 제가 20% 이렇게 정했습니다. 딱 떨어지게 소수점 이하 이렇게 무한히 안 나가게 이렇게 정했고요. 그다음 행사 가격이 200인 콜 옵션을 이렇게 이게 미리 설정합니다. 보통 이제 이자율은 R 이렇게 영어로 쓰고 행사 가격은 K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나타내죠. 그다음에 저기 보면은 현재 왼쪽에 있는 이제 두 가지 가지가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거는 기초자산입니다. 뭐 선물이라고 해도 좋고 주식 옵션인 경우에 주식이라고 해도 좋고 현재 가격은 200입니다. 근데 이게 만기에 아주 또 간단하게 가정을 합니다. 올라가면은 220으로 끝나고 내려가면은 180으로 끝나는. 그 다음에 기초자산이 있으면 우리가 오늘 이제 해볼 그 콜옵션이라는 거는 행사 가격이 200이니까 지금은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C0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올라가면은 CU 업이라는 얘기죠. 내려가면 CD 다운 그거를 약자를 이렇게 했습니다. 행사 가격이 200이니까 기초 자산이 220이 되면은 만기에 당연히 20이 되죠. 기초 자산에서 행사 가격 뺀 만큼 콜옵션 가격은 그 다음에 내려가면은 콜옵션의 행사 가격은 200인데 지금 지수가 또는 뭐 주가가 180이니까 그런 그 옵션의 가격은 꽝이 되죠. 우리 저런 거 많이 보죠. 만기 근처에서 보면은 외가격 옵션들이 꽝이 되는 거, 0이 되는 거 우리 많이 보죠. 그래서 저런 아주 간단한 걸로 상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밑에는 당연하죠. 만기의 콜옵션의 가격은 기초자산이 상승하면은 뭐 이렇게 좀 뭐 있어 보이라고 수학적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결국에 상승하면 200, 20, 하락하면은 꽝. 아주 간단한 이렇게 정말 간단한 모형을 하나 만들어봤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지금 이제 해보려고 하는 건 뭐냐면은 과연 C0, C0 현재의 지금 옵션에 그러면은 적정한 가격이 얼마겠느냐 이런 상황 하에서 그걸 한번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걸 구할 때 여러 가지 그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쉬운 게 어떤 거냐면은 저희 두 번째 있죠. 무위험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서 콜옵션을 가격을 구하는 겁니다. 무위험 포트폴리오라는 건 뭐냐?
포트폴리오라는 게 한 종목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이상의 종목들을 섞어가지고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그랬을 때 콜옵션을 어떻게 구하느냐. 그래서 한번 해본 게 저기 세모로 표시되어 있죠. 저거는 이제 외국어인데 그 델타라고 보통 있습니다. 델타계의 기초 자산을 매입하고 콜옵션을 한 계약 매도하는 이런 포트폴리오, 이런 조합을 하나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러면은 왼쪽에 있는 건 왼쪽 오른쪽은 아까랑 똑같은데요. 만기에 이런 포트폴리오의 가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 한번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기초 자산이 상승하면은 제가 주식을 한 주 샀으면은 만기에는 걔는 220이 되겠죠. 그 기초 자산을 하는 델타계만큼 매입했으니까 만약에 두 계약을 샀으면은 220이니까 만기에 상승했을 때는 440. 세 계약을 매수했다면은 660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하락했을 때는 만기에는 그거 3만큼 곱하기 가격 180 이렇게 해주면은 기초 자산에서는 그게 끝나고요. 콜옵션을 매도를 했으니까 만기에는 만약에 상승한다. 그러면 가치는 20만큼 매수했으면 20을 벌겠지만 매도한 경우니까 마이너스 20이 되겠죠.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하락했을 때는 매수하든 매도를 했든 상관없이 만기는 무조건 콜옵션의 가치는 0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무위험 포트폴리오를 만들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기 두 번째 보면은 무위험이라는 건 뭐냐면 기초 자산이 어떻게 움직이든지 간에 만기에 항상 똑같은 그 가치, 똑같은 수익 또는 손실이라면 똑같은 손실 또는 똑같은 가치를 갖게 하겠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맨 밑에 두 가지 기초 자산이 상승했을 때 포트폴리오의 가치를 하나는 델타가 개수죠. 개수 델타 곱하기 올라간 거 220 빼기 20 요 가격하고 그 다음에 하락했을 때 델타 곱하기 180 요 두 가격이 같아지는 순간이 무위험 포트폴리오가 된다는 거 우리가 간단하죠? 그럼 그렇게 해서 델타를 구해봤어요. 그러면 아주 간단한 산수를 하면 됩니다. 기초자산의 상승 하락에 관계없이 항상 동일한 가치를 갖게 한다. 그러면 상승했을 때는 델타 곱하기 220 마이너스 20 하락했을 때는 델타 곱하기 180 이렇게 해서 델타를 보니까 0.5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름을 굳이 델타라고 했던 이유들이 여기서 나오는데요. 이 옵션을 다시 한번 봅시다. 어떤 옵션이냐면요. 현재 가격이 기초자산의 가격이 200이에요. 그 다음에 행사 가격은 또 200이에요. 이 무슨 옵션이죠? 이런 옵션을 내가격, 외가격 말고 딱 같은 거 등가격 옵션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우리 흔히 등가격 옵션의 델타 얼마로 알고 있습니까? 0.5 이렇게 알고 있죠. 실제 그런가 안 그런가? 저 한번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친절하게 파란 표시가 되어 있는 거 이게 어제 데이터인데 257.5 대략 그 선물이 기초자산이 256.9 이 정도에 있던 겁니다. 선물이 256.9니까 대략 257, 257에서 굉장히 가깝죠. 그럼 제일 가까운 게 콜옵션에서는 이거고 풋옵션에서는 요거네요. 자, 그래서 여기 델타라고 한 걸 쭉 보면은 이거 지금 잘 안 보이시죠? 이거 얼마냐면 콜은 0.505, 0.5죠 거의. 그 다음에 풋은 0.494, 0.5 이렇게 된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다시 한번 제가 이걸 굳이 한번 보여드렸던 거는 어떤 거냐면은 지금 이렇게 만든 모형이
아주 비현실적인 건 아니라는 거, 그거를 강조하려고 이렇게 제가 한번 HTS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무유형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는 것이 델타를 몇 개를 해야 되냐? 기초자산을 0.5개를 매수를 하고 콜옵션을 1계약을 매도를 한다는 거죠. 기초자산을 어떻게 0.5개, 2분의 1개를 매도할 수 있느냐? 이거는 큰 중요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설명을 간단하게 위해서 한 건데, 기초자산을 0.5를 못한다면 예를 들어 기초자산을 5개 매수를 한다면 콜옵션은 10개는 매도를 하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러면 무유형 포트폴리오의 가치는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다가 그냥 0.5만 집어넣으면 되겠죠. 델타 구하는 거에다가. 0.5를 구했더니 기초 자산이 상승했을 때는 90, 하락했을 때 마찬가지로 90이 됩니다. 자, 제가 이제 그러니까 상승하거나 하락하거나 위험이 없이 항상 90으로 가치가 고정이 되죠. 근데 우리가 정말 구하고자 했던 건 뭐냐면 여기에서 요 C 재료죠. 현재의 옵션의 가격은 얼마일까? 그런 거죠.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간단한 선수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자, 무유형 포트폴리오라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기초자산의 하락, 상승에 관계없이 만기에 동일한 가치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만기의 가치가 아까 구한 게 얼마였냐면 90이었어요. 상승하거나 하락하거나 시장이 상승하거나 하락하거나 동일한 90을 주는 상품이 우리나라에서 뭐가 있나요? 이자율 상품밖에 없죠. 국채이자 이 상품밖에 없죠. 근데 우리는 아까 이자율을 얼마로 가정을 했냐면은 20%라고 가정을 했어요. 왜 20을 했느냐? 그렇게 하면 계산이 깔끔하게 75가 나옵니다. 만기에 90이니까 지금 현재의 가치는 그 1 더하기 이자율로 나눗값이 되겠죠? 왜 지금의 100원은 만약에 이자율이 20%다. 그럼 만기에 120원인 거하고 똑같은 위치죠. 그 반대로 1 더하기 R 이자율로 나눠줍니다. 그럼 딱 75 이렇게 딱 떨어진 수치가 나옵니다. 10% 이렇게 하면은 좀 이상하게 이렇게 소수 이하로 이런 게 나오니까 제가 그냥 20%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무유형 포트폴리오의 가치는 현재 얼마다? 75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뭐냐면은 상승하거나 하락하거나 똑같으니까 현재의 델타계의 기초 자산을 사고 그 다음에 옵션을 매도했을 경우의 가치입니다. 델타계 기초 자산을 사고 옵션을 매도했으니까 마이너스죠. 그럼 그대로 잠시만 중단했다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복잡할 수 있고 산수에 수학에 자신 있는 분들이 보기에는 아주 간단한 거죠. 그래서 현재 가치를 보니까 현재 가치는 여기서 보는 것처럼 75인 거고 그 다음에 0.5개 샀으니까 100 빼기 C0 왜 빼기냐? 매도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은 100 빼기 C0는 75니까 현재 이러한 콜옵션의 가치는 적정한 가격은 25라는 거죠. 물론 여기에는 가정이 있습니다. 어떤 가정이 있었냐면은
이런 식으로 기초자산이 200에서 현재가 200이고 만기에 220 아니면은 180 이렇게 움직인다. 딱 두 가지 경우만 했는데 물론 여기에다가 자기는 좀 더 현실적으로 본다고 210, 200, 190, 180 이렇게 해도 결론은 똑같습니다. 괜히 복잡만 하고요. 요게 이제 아주 그 핵심을 밝혀주기 때문에 딱 두 가지만 한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한 그 옵션의 가격이 25, 콜옵션의 가격이 25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는 아주 간단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이제 좀 복잡한 얘기를 했냐? 만약에 콜옵션의 가격이 25가 지금 적정 가격인데 현재 35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이라고 해보죠.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이제 판단하는 거는 이 후반부에 제가 이제 그 고수의 스프레드 차트라는 걸 사용해서 과연 이게 고평가됐는지 저평가됐는지 그걸 판단하는 거는 제가 또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일단 현재 적정 가격은 25인데 이게 35로 올라가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 자주 있죠. 반대 상황도 있죠. 25인데 뭐 예를 들면 15로 저평가되어 있는 경우. 이런 거는 이제 고평가되어 있는데 그 델타 중립이라는 거 우리가 많이 들어봤는데 그걸 어디다 써먹느냐. 그거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 일단 현재 가격이 적정 가격보다 높으니까 그건 고평가됐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매수할 것이 아니라 고평가된 거는 적정한 자기 가격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면서 매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일단 매도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수익을 어떻게 냈냐? 적정가가 25니까 지금 35인데 지금 매도했다가 25가 되기까지 기다려서 그때 환매 그 매수를 하면 되겠냐?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왜냐면 그동안 콜옵션의 가격은 지수의 움직임에 따라서 때로는 상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사용하는 게 델타 중립인데 아까 구했던 그 델타라는 0.5개의 기초자산을 매입을 합니다. 근데 0.5개 기초자산을 매입을 하려면은 현재 가격이 200이니까 100원이 필요하죠, 우리한테 돈이. 그러면 근데 옵션을 매도하면 여러분 다 알다시피 자기 계좌에 돈이 딱 들어오죠. 그러면 지금 언제 들어오나요? 지금 35인데 35가 들어오죠. 그럼 그 중에서 25만 사용합니다. 그러면 여기처럼 자금이 얘는 들어오는 거고 얘는 매수하는 100원이 들어가니까 실제 자금은 75가 되겠죠. 자기가 필요한 이런 두 번째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은 75 이렇게 할 수가 있죠. 현재 10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건 잠시 생각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이런 포트폴리오가 만기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 제가 한번 계산해 봤어요. 지금 이제 이 35, 10만큼 큰 거죠. 자금을 차입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차입이라는 건 뭐냐면은 35는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25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그 기초자산을 매입을 해야 되니까 주식을 매수를 한다는 거는 저게 그만큼 돈을 쓰는 거니까 이자율을 못 받게 되죠. 만기에 대해서. 그러면 그만큼 기회비용의 차원에서 차입하고 똑같은 효과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럼 어쨌든 자 만기에 한번 보겠습니다. 기초자산이 상승하는 경우, 하락하는 경우 두 가지밖에 없고요. 옵션을 매도했어요. 근데 기초자산이 상승하면은 만기 20원 물어내야 되겠죠? 근데 기초자산이 하락하면은 만기 꽝이니까 여기 매도로부터 자기가 손실 보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자, 자금 차입은 얼마나 했냐면은 75를 했어요. 그럼 만기에 75에 해당하는 거 이자율을 해서 물어내야 되겠죠. 그럼 만기에 줘야 될 돈이 90원 줘야 되고 마찬가지로 여기는 하락하든 상승하든 마찬가지로 똑같은 90원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초자산을 매입을 했는데 걔는 만기에 지금 0.5개를 매입했으니까 상승했을 경우는 110원을 주게 되고 하락했을 경우는 90원을 주게 되겠죠. 그럼 이런 포트폴리오의 그 만기의 가치는 얼마 되냐면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90, 110 해서 0, 그 다음에 0,
마이너스 90, 90에서 0 이렇게 됩니다. 하락하든 상승하든 만기의 가치가 0이 돼요. 이게 뭔가요? 기초자산을 매입하고 옵션을 매도하고 그 다음에 자금을 차입하고 이게 하나의 포트폴리오인데 이게 만기에 어떤 순간이 오든지 간에 얘는 항상 0이 되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럼 자기한테 손실도 수익도 아닙니다. 그럼 지금 남은 게 뭐가 있었나요? 자금 차입하는 부분에서 제가 뭐만 썼냐면은 35에 팔았는데 25만 지금 사용을 했죠. 그럼 나머지 10은 지금 남아있죠. 나머지 10은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이자를 해가지고 하면은 12만큼 수익이 나겠죠. 자, 그러면 지금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델타 중립은 어디에 쓰였나요? 바로 두 번째 이런 포트폴리오를 만드는데 델타 중립을 썼죠. 어떻게 썼냐? 기초자산 0.5개의 기초자산을 만들고 그러면 그거의 델타는 0.5. 그 다음에 현재 옵션의 델타가 또 0.5니까 매도를 한 계약한 거. 그 델타가 완전히 하나는 플러스 0.5고 하나는 마이너스 0.5니까 딱 0이 되겠죠. 이게 바로 델타 중립이라는 거죠. 포지션의 델타를 0으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당장 수익을 주는 게 아니라 가격이 지금 우리는 35에 매도를 했는데 이게 25 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델타 중립을 통해서 그 남은 차액에 해당하는 10에 해당하는 요거를 우리가 수익으로 전환을 한다는 거죠. 여기는 이 기간이죠. 딱 처음하고 만기 딱 처음하고 끝 이 두 가지밖에 없었지만은 실제 현실에서 델타 중립을 한 매매도 똑같은 위치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봤을 때 옵션이 예를 들어 풋옵션이 고평가됐다. 그러면 풋을 매도하고 풋은 델타가 마이너스인데 매도하니까 델타가 플러스가 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선물을 어떻게 해주면 되겠습니까? 기초자산을 매도해야 되겠죠. 이런 경우는 같이 매도를 해주면은 델타를 0으로 만들고 그러면 그 차익에 해당하는 만큼 그 수익을 얻을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그 구체적인 거는 좀 더 후반부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이치에 의해서 현재 적정 가격이 25인데 그 15인 현재 시장에서 거래는 15에 거래되고 있다. 이거 마찬가지죠. 근데 아까하고는 정반대 상황인 거죠.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15 적정 가격보다 낮으니까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그 옵션은 매수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갖고 아까하고 똑같이 그 델타 중립 포지션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럼 똑같은 수익은 아까하고 똑같이 주어지게 되겠죠. 이거는 한번 심심하실 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가장 기초적인 델타 중립이라는 거에 말들은 이렇게 하는데 말들은 상당히 많은 말들을 하죠. 델타 중립이라는 게 뭐냐 하면서 하는데 델타 중립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이게 좀 처음 접하는 사람은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델타 중립하면은 어떤 거냐면은 시장 상황에 관계없이 자기 포지션의 가치가 항상 뭐라 해야 되나요?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델타 중립이죠. 그런데 우리는 매매를 왜 하냐면은 또는 델타 중립 이런 걸 왜 하냐면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죠. 단기간에는 델타 중립은 수익 창출을 하는 거하고는 굉장히 모순돼요. 딱 보면은. 왜냐면 델타 중립은 시장이 오르든 하락하든 자기 포지션에 가치를 변화가 없게 만든다는 건데 수익을 내려면은 포지션에 수익이 생겨야 되는 건데 포지션의 가치를 고정시킨다. 이거는 수익도 안 나고 손실도 안 나는 이러한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는가? 이거는 바로 고평가된 옵션이 있으면 매도하고 나머지를 갖고서 델타 중립을 만들고 저평가된 옵션이 있으면은 반대로 매수를 하고 또 그 반대 포지션으로 델타 중립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얘기했던 것들을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해본 것입니다. 그리고 델타 중이면은
콜 옵션 매도라면은 기초자산 매수. 이거 항상 반대로 되죠. 콜 옵션 매수라면은 기초자산 매도.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풋은 똑같이 갑니다. 왜냐하면 풋의 델타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풋 옵션을 매도를 하면은 기초자산은 매도. 풋 옵션 매수를 하면은 기초자산 매수. 뭐 이런 식으로 고평가된 부분이 수익. 매도한 경우 매도를 왜 합니까? 옵션을 매도한다는 건 얘가 고평가됐기 때문에 매도를 한다는 거겠죠. 물론 그 아주 빠른 속도로 스캘핑을 하시는 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저는 스캘핑 쪽은 또 아니니까요.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 흔히 말하는 양매도라는 게 있죠. 양매도라는 게 보통 어떻게 하나요? 외가격 콜, 그 다음에 외가격 풋 같이 매도를 하죠.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이 앞에 했던 걸 좀 응용하면은 풋 옵션만 고평가된 게 아니라 콜 옵션도 고평가된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하나만 매도할 게 아니라 둘 다 매도하면 또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다섯 번째는 아까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합니다. 현재 가격, 기초자산 가격이 200이고 행사 가격이 200은 옵션은 등가격 옵션이고, 그랬을 때 델타가 0.5가 나는데 아까처럼 아주 간단한 모형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뭐 간단하게 델타 중립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요것도 아까 제가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화면이죠. 257.5를 봤더니 현실에서도 델타가 0.5 근처에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요거는 그러면 현재 제가 이제 이거 어제 이제 작성한 건데요. 어제 작성한 건데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양매도 전략이죠. 그럼 이 양매도 전략에서 우리가 만약에 델타 중립을 통해서 매매를 한다. 그럼 처음에 이제 이런 포지션을 제가 하나 만들어 봤어요. 267을 5개, 콜은 5개 매도하고 풋은 6개 매도한 이런 포지션입니다. 이 고수의 이제 전략센터라는 거기 보면은 여기다가 숫자를 이렇게 쳐놓으면 돼요. 한번 실제 되는 거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267이었죠) 여기다가 하고 그냥 매도니까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이 포지션에 관한 상황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여기 설정을 제가 하는 설정으로 좀 할게요. 자, 여기 IV라는 게 있는데, 이게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면 아까 경우에는 뭐 만기에 220하고 180 딱 두 가지 경우밖에 없었는데, 그럼 현실에서는 그걸 어떻게 아느냐? 그거에 대한 거에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IV라는 거는 매제 변동성이라고 해서 옵션의 가격, 특히 옵션이 고평가됐는지 저평가됐는지를 아주 쉽게 알 수 있는 지표입니다. 참고로 2000년대 초반, 2001년 이때는 그 IB가 한 40% 정도 됐어요. 그 IB가 40%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옵션 양매도만 하면 한 달에 한 수익률 한 20% 정도가 그냥 생긴다는 거죠. 아주 간단하게, 아주 쉽게. 요즘 한 달에 20% 하려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한 5%, 4%만 해도 아주 훌륭한 거라고 저는 보는데, 어쨌든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은 이렇습니다. 자, 그리고 얘하고 좀 비슷한 가격을 보니까 이쪽 콜이, 풋이 이쪽에 있는데요. 우리가 이거를 다 손으로 계산해서 이거 델타를 맞춰주려면 풋은 얼마를 팔아야 되나, 이거 굉장히 복잡하죠. 근데 이제 고수에 이제 좋은 기능이 있어서 이렇게 보면 여기 델타 중립 이 버튼 딱 누르면
7개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얘기 뭐냐면은 아까 같은 경우에는 콜을 매도했을 때는 선물을 매수했어야 되죠. 그 다음에 풋을 매도했을 때는 선물을 매도해야 되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두 가지를 합하면 선물 매도, 선물 매수가 동시에 들어가니까 거기는 안 해도 되겠죠. 굳이. 그러면 옵션끼리만 매도를 하면 되는 이런 포지션입니다. 이게 보면 여기 이제 델타의 합이 이렇게 나오는데 0.2, 뭐 감마 세타 네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뭐 나중에 더 보도록 하고요. 일단 델타 0.0이 거의 0에 가까운 포지션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 여기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곡선은 뭐냐면은 이 가로축은 선물입니다. 선물이 오른쪽으로 하면 상승하는 거고 왼쪽으로 하면 하락하는 건데요. 지금 이게 이렇게 작게 별표시가 되는데 이게 현재 상태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수가 이렇게 조금 움직이면은 이게 내려간다는 거는 이 세로축은 손익인데요. 현재 손익은 0인데 지수가 이렇게 올라갔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게 좀 내려가죠. 그럼 손실이 발생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수가 또 내려갔다, 올라가지 않고 내려갔다면 마찬가지로 또 손실이 발생하는데 이 대략 보면은 여기가 지금 258, 그 다음에 아니면 여기가 기초자산이 256.90인데 257입니다. 여기까지가 대략 258 1포인트, 선물 1포인트 움직일 때 이 포지션의 수익의 변화를 이론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물론 항상 이걸 따라가지는 않지만은 대체적으로 이걸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대략 그렇게 손실이 크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요즘 우리나라 시장 보면은 이번 주 월요일에 아주 좀 크게 한번 그 큰 움직임이 있고 그 외에는 대부분 이렇게 장중에 크게 변하지 않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런 포지션을 하면은 한 플러스 마이너스 1포인트 내에서는 선물이 플러스 마이너스 1포인트 내에서 움직인다 그랬을 때 이 포지션에 그 손익 변화가 별로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델타 엣지를 만약에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아주 너무나 간단하게 우리가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하나 더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 곡선이 있고 이 직선이 있는데요. 이 직선은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이렇게 직선이 쫙 이렇게 돼 있죠. 그 사다리꼴 형태로 돼 있는데 이 직선이 보여주는 거는 이 옵션을 만기까지 끌고 갔어요. 아무런 변화도 안 주고 그랬을 때 지수가 요 사이에서 요 사이에 있으면 얘는 수익 이만큼 된다라는 거죠. 자, 근데 아까 제가 강조했던 거는 뭐냐면은 현재 이렇게 돼 있을 때 옵션을 매도한 전략, 양매도한 전략에 내 목표 수익은 무엇일까라는 거죠. 내 목표 수익은 이만큼이 전체일까? 이게 한 7.6쯤 되는데요. 이만큼을 내가 다 먹을 것인가? 7.6이니까 730, 한 380만 원쯤 되겠죠. 이걸 다 수익을 낼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아까 제가 얘기했을 때 옵션 매도했을 때 콜 옵션이 25가 적정가인데 만약에 35에 거래된다. 그러면 우리 수익은 그 10. 지금 우리는 보통 옵션을 한 개월, 1개월짜리니까 이자 수익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면은 그냥 10 정도가 자기한테 적정한 수익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옵션 매도되면 이게 전체가 수익이 아니라 자기한테 적정한 수익이 얼마인지 그것도 좀 알아볼 만 하겠죠. 자, 그거는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은 변동성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변동성하고 관련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변동성은 기초자산의 움직임이에요. 자, 여기에서 제가 이제 가정한 게 현재 200이 만기에 220 아니면 180을 변할 거다라는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제가 또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현재 200이 만기에 210, 190으로 변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또는 뭐 자기 마음이죠. 현재 200인데 만기에 300, 만기에 100 이렇게 변할 수도 있다.
이렇게 가정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가격 움직임을 가정하는 거가 뭐하고 관련이 있겠어요? 그 기초자산의 변동성하고 가장 밀접하게 관련이 있겠죠. 요거를 나타내 주는 게 그 역사 변동성이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과거 뭐 이제 매일매일의 종가를 가지고서 역사 변동성 구해봤더니 얼마다, 뭐 예를 들어 30일짜리 구해봤더니 뭐 13이다 또는 뭐 10이다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이게 그 변동성하고 이제 가장 관련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역사 변동성을 제가 13으로 했어요. 13으로 가정을 했어요. 이거는 사실 누구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한 달 후에 있을 이제 어제가 만기 끝나고 첫날이었죠. 그러면 다음 만기까지 대략 한 달 후인데 거래일도 대략 한 20일 정도 후에 이 기초자산의 변동성은 누구도 알 수가 없겠죠. 근데 저는 그냥 13으로 가정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푸스의 내재 변동성 보니까 7.9, 콜의 내재 변동성 보니까 15.15. 둘 다 얘보다 13보다 다 크죠. 그 얘기 뭐냐면 콜, 풋 다 고평가되어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제가 양매도 포지션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목표 수익은 뭐냐? 이거는 현재 가격입니다. 콜의 현재 가격, 이거는 풋의 현재 가격. 그럼 뒤에 있는 0.39, 0.18은 뭐냐? 시장의 역사 변동성이 만약에 실제로 앞으로 만기까지 13% 정도밖에 안 움직였다. 옵션의 가격은 행사될 가능성이 많으면 많을수록, 즉 시장이 아주 크게 변동성이 크면 클수록 올라가겠죠. 그런 행사될 가능성이 많으니까요. 근데 이 역사 변동성이 13%라는 얘기는 앞으로의 변동성 예측이죠. 가격이 작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옵션의 가격은 얼만큼 돼 있느냐? 그 13으로 했을 때는 실제 이제 제가 예측하는 가격은 0.39, 풋은 0.18, 5개, 6개 매도했으니까 저의 목표 수익은 4.88이 되는 거예요. 아까 말한 그 전체의 그 만기의 수익이 전체 목표 수익이 아니라 대략 한 7.8쯤 되는 그게 전체 수익이 아니라 4.88, 4.9 정도, 5 정도 되는 게 수익이 됩니다. 목표 수익이 됩니다. 이게 바로 아까 말했던 35하고 25의 차이, 10에 해당하는 그런 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전략은 제가 이제 굳이 델타 중립해서 양매도 했는데 변동성 베팅이라고 했어요. 변동성 베팅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베팅을 할 때, 선물에 베팅을 할 때 상승을 바라보면서 매수를 할 수가 있고 또는 하락에 대해서 매도 베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옵션에서는 좀 더 복잡합니다. 단순하게 선물처럼 상승하면 콜옵션 사고 하락하면은 하락할 것 같으면은 풋옵션 사고 이런 게 아니라 델타 중립을 해서 양매도 전략을 하는 경우는 제가 굳이 이름을 붙였습니다. 변동성에 대한 베팅이다. 변동성이 자기가 향후에 예측하는 것보다 낮다면은 현재 그 콜옵션이 또는 풋옵션이 보여주는 변동성이 높다면은 매도를 하고 변동성 매도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그 반대 경우는 매수에 해당합니다. 자, 근데 이런 전략은 언제 좋냐면요. 일단 만기가 많이 남아있을지 뭐 델타일지도 하고 뭐 그러겠죠. 근데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지만 양매도 전략을 또 다양하게 범위 베팅이라고 또 제가 이름을 지어봤어요. 이건 뭐냐면은 만기 당일에 이거 누가 제일 많이 하나요? 이거 증권사들 그다음에 기관사들이 많이 하죠. 만기 당일에 이제 기관들의 이제 비밀 하나 말씀드리면은 아침에 일찍 출근해요. 그래서 8시인가 그때 그 예약 주문 있잖아요. 그 예약 주문을 어디다 대냐면은 지금 0. 최하한가 있죠. 여기다가 됩니다. 매도 주문 됩니다. 그러면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개인 투자자, 개미분들이 싼 맛에 사죠. 근데 대부분 그게 어떻게 돼요? 다 꽝이 되죠. 그리고 그런 분들이 아침에 와가지고 그 투신이나 또는 이제 그 자문사들 이런 또 증권사 딜러들 이런 사람들 그 주문을 많이 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게 주로 이제 범위 베팅인데 우리는 뭐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왜냐하면 그 싼 거 팔아봤자
수익도 거의 얼마 안 나고 하는데 조금 위험하지만 이게 만약에 만기 상황이다. 만기에는 이게 확 내려가 있겠죠. 이만큼. 그렇지만 이렇게 또 우리가 지수의 범위에 대해서 베팅하겠죠. 근데 그거는 델타 중립 베팅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정말 전혀 다른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되겠죠. 뭐 예를 들어 포지션 분석이라는 게 있죠.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불완전한 틀이지만은 그래도 그나마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의 이제 그건데요. 그거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이게 지금 만기가 많이 남아 있어서 좀 그런데요. 이건 간단히 설명하면 각 주체별로 옵션 포지션을 한번 그려본 거예요. 선물하고 옵션 포지션이 어떻게 되나. 이게 정확한 거 아니니까 이걸 맹신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또 스스로 한번 또 공부를 해보셔야 될 거예요. 요거는 이렇게 돼 있는 거는 누구냐면 외국인이라고 현재 집계된 이 투자자들의 포지션입니다. 이게 거의 양매도 포지션이죠 보니까. 그럼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이게 만약에 만기 당일이다. 그러면은 지수가 갑자기 이만큼 확 튀면은 이게 손실이잖아요. 이만큼 이렇게 손실이 되니까 지수가 여기에서 안정되기를 원하겠죠. 이게 현재 이제 만기가 아주 많이 남아 있으니까 이게 한번 쭉 한번 보세요. 굉장히 크게 변화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개인이 요 하늘색인데 개인은 역시 이건 뭐냐면 요거 외국인은 반대죠. 그 뭘로 돼 있어요? 이거 양매수로 돼 있죠. 주로 개인들은 어떤 사람은 콜매수하고 어떤 사람은 풀매수인데 그걸 다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보이더라. 현재 증권의 포지션은 좀 증권사의 포지션 좀 재밌게 돼 있어요. 개인하고 좀 비슷하게 이렇게 되는데 예전 같은 경우는 보통 증권사도 이렇게 양매도 포지션을 많이 합니다. 뭐 이런 걸 보면은 이제 대략 어떻게 돼가고 있구나. 근데 만기에는 좀 도움이 되니까요. 이런 것도 좀 참조하시면은 만기주에 범위 베팅을 할 때 내가 지수가 어느 정도에서 어느 정도 될 것 같으니까 앞으로 꽝이 될 것이라는 꽝이 될 거라고 예상하는 그 옵션에 대해서 자기가 그 매도 플레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대부분 되는데 그러다가 가끔 한번 사고가 납니다. 작년에 있었죠. 저기 H증권인데 DH 증권인데 그 한 자문사하고 우리 개인 투자자하고 제일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주문할 때 증거금 체크를 해요. 근데 자문사는 장 끝나고 증거금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증거금 모자란 부분만 채워놓으면 되는데 만기날 이런 1,000원짜리 옵션을 팔았어요. 한 2, 3년 된 얘기인 것 같은데 1,000원짜리 옵션을 팔았는데 그런데 그동안 그 꽝 되는 옵션만 열심히 판 거예요. 그러면 그 자문사에는 증거금 체크를 안 하니까 있는 만큼 합니다. 뭐 10만 계약 그러면 1,000원짜리 10만 계약 팔면 1억이잖아요. 수익이 1억이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꽝 되는 거 확실하다 해서 마구 팔았는데 무슨 일이 생겼냐면 도이치 증권인가 거기서 삼성전자를 그 만기에 엄청나게 팔아가지고 그 1,000원짜리 옵션이 그날 얼마 됐냐면 50만 원으로 끝났죠. 50만 원으로. 그래서 그 매도한 만큼 그렇게 이제 아웃되는 이제 그래가지고 회사가 하나 이제 박살이 났었는데 그런 거 좀 조심하시고 너무 이제 과하지 않게 하시면은 제가 볼 때는 뭐 만기에도 짭짤한 만기가 멀었을 때는 제가 아까 말씀했던 이제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시고 델타 중립을 통해서 만기 날은 사실 델타 중립이라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 옵션 가격이 엄청나게 변하기 때문에 델타 중립을 할 새도 없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만기에는 만약에 이제 굳이 제가 뭐 범위를 선정해놓고 범위에 베팅을 하겠다 그러면 이런 그 투자자들의 주로 이제 메이저 투자자들의 그
움직임을 알 수가 있겠죠. 여담이라면 제가 이걸 이제 처음 만들었을 때 제가 실제 이제 매매 한번 정말 오래전이죠. 요즘은 이제 이렇게 다 나오니까 이제 외국인들도 이제 뭐 그 검은 머리 외국인 해가지고 개인으로도 위장하고 또 개인이 외국인으로도 위장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증권 여기는 속이지 못하니까요. 이제 그 현재는 크게 맹신할 건 아닌데요. 제가 예전에 만기 때 한번 해가지고 만기 당일 매매해서 매매가 그 50분에 끝나고 3시에 딱 이제 만기에는 그렇게 되잖아요. 10분 만에 제가 한 5%를 번 적이 있어요. 근데 이걸 처음 만들었을 때니까 이게 이제 공개가 안 됐을 텐데 만기 때 어떻게 됐냐면은 이런 식으로 있었어요. 증권사의 포지션, 외국인의 포지션을 보니까 뭐 예를 들자면 257 여기에 딱 이제 포지션 수익이 극대화 되는 지점이 딱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때 등가격 옵션을 콜하고 풋을 왕창 그 증거금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그때는 이제 변동성도 컸기 때문에 가격도 높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한번 그렇게 한번 매매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뒤로 이제 이걸 그냥 혼자만 썼어야 되는데 공개를 하니까 별로 이렇게 신통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래도 한번 아직도 참조해볼 만한 그런 거라고 이제 아직도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똑같은 양매도라도 만기가 많이 남아 있을 경우에는 델타 중립을 통한 변동성 베팅을 할 수가 있고 만기가 적을 때에는 이런 식으로 범위 베팅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제가 지금 한 요 역사 변동성 이 13%라고 제가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만기까지 변동성이 13%로 예측했는데 이런 거는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 알 수가 없지만 그나마 좀 도움이 되는 거는 우리 뭐 과거로부터 배우는 수밖에 없죠. 항상 여기 이제 역사 변동성 차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기초자산 또는 선물의 역사 변동성 차트를 이렇게 보여줬는데 여기 너무 많으니까 세 가지, 두 가지만 볼게요. 30일, 40일. 30일 동안 시장이 이 차트는 뭐 보여주는 건 뭐냐면은 과거 30일입니다. 과거 30일 동안 시장의 움직임이 얼마나 움직였느냐 이거예요. 여기에서는 굉장히 낮은 부분이에요. 역사 변동성이 낮다는 건 뭐냐면은 시장의 움직임이 굉장히 조용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는 과거 30일 동안이죠. 기초자산 한번 같이 한번 보면요. 이 부분에서 보니까 과거 30일 동안이 대략 이 정도인데 움직임이 작아요. 근데 여기는 보면은 역사 변동성이 굉장히 크죠. 여기는 이제 뭐 과거 30일 동안 움직임이 굉장히 컸다. 뭐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건 과거인데 여기에는 언제냐면은 좀 기간을 좀 넓혀 볼게요. 자, 우리나라가 역사 변동성이 40, 50 정도까지 간 적도 있어요. 이거 언제일까요? 이게 2000 언제죠? 2008년 뭐 이런 때 그 금융위기 있었을 때 뭐 그런 때겠죠. 그러다가 보면은 역사 변동성이 또 아주 이렇게 높았던 시기를 제외하고는 보통
이런 한 20 몇 %에서 10에서 이렇게 움직인다는 걸 우리 대략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런 지점에서 매매를 한다. 그럼 우리 적어도 이제 과거 거를 본다면은 적어도 이런 지점에서는 매도는 못하더라도 매수는 해서는 좀 곤란하다. 그렇게 우리가 좀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보면 대략 한 10 정도가 하한선이에요. 보면 대략 10이라는 10%에서 움직였다. 굉장히 시장이 아주 뭐 재미없게 움직였다는 건데, 그런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내가 굳이 매도를 해야겠다 그러면 평소에 10개를 매도했다면은 뭐 한 5개 정도로 매도를 줄이는 게 맞겠죠. 이런 경우에.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는 반대로 뭐 매수를 한다면은 내가 평소에 한 10개 했다면은 마찬가지로 매수를 하는 경우에, 옵션 매수를 하는 경우에, 옵션 매수 델타 중립을 한다는 경우에는 줄이거나 또는 매도로 바꾸는 게 맞겠죠. 이렇게. 그럼 이 역사 변동성이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너무 낮으면 올라가고 너무 떨어지면은 또 올라가고 너무 높으면은 내려가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지수하고는 좀 다르죠. 지수는 보면은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역사 변동성 자체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또 아주 큰 움직임이 있을 때는 정말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때겠죠. 어쨌든 제가 아까 이제 한 13으로 했던 거는 뭐 요 근처 있지 않겠나 해서 한 13 정도로 이렇게 제가 설정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요 차트를 이용해서 향후의 변동성은 얼마냐 이렇게 우리가 할 때는 요걸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이거는 제가 만든 어제의 상황입니다. 당일에 보면은 양매도를 한다 그랬을 때 아직 이제 지금 상황은 어제니까 만기까지 한 달이나 남아있죠. 많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건 고수의 이제 스프레드 차트라는 건데요. 이게 풋옵션, 콜옵션 아까 했던 267, 풋 242의 내재 변동성의 흐름을 나타내줘요. 그러면 이거 이제 여기가 아침에 시작한 건데 이게 재밌는 현상들이 있어요. 아침에 변동성이 요거는 두 개의 평균입니다. 이 콜하고 풋만 본 게 아니라 두 개를 같이 본 건데요. 아침에 이렇게 쭉 상승하죠. 상승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옵션의 가치가 올라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옵션의 고평가되어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쭉 하락하는 모습인데 그게 시장 상황하고 어떻게 관련이 있나 볼게요. 아침에 시작해서 시장이 쭉 하락하죠. 그러다가 여기서 반등을 하죠. 여기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콜도 물론 가격은 떨어지지만 이 콜옵션에 이게 올라갔다는 얘기는 내재 변동성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만약에 콜옵션이 10에서 지수가 떨어짐에 의해서 콜옵션 가격이 떨어졌을 거예요. 원래는 5까지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변동성이 이렇게 녹색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5까지 안 떨어지고 대략 한 8 정도까지밖에 안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콜옵션도 여전히 고평가된 거고 풋옵션도 여전히 저평가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 만약에 매매를 하라, 양매도를 굳이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좀 기다려 보다가 이렇게 딱 올랐어요. 시장이 쭉 가다가 이렇게 쭉 떨어지면서 변동성이 올랐을 때 저 같은 경우는 그럴 때 양매도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괜히 누가 고수가 어제 얘기를 들었더니 양매도가 좋다 해가지고 이런 종가 근처에서 변동성이 이미 한 1%가량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1%라는 거는 이런 포지션에서 요거 5개, 6개 했을 때 구체적으로 얼마나 손익이 차이가 나는지 여기서 보면요. 여기 보면 배가가 1.47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변동성이 내재 변동성이 1% 올라갈 때 또는 2% 떨어질 때의 포지션의 손익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럼 포지션의 손익이 1.47이니까 1.5포인트예요. 이게. 그럼 1.5포인트면은 50만 원 곱하면은 얼마죠? 75만 원 정도가 이게 만약에 아까 여기서 안 하고
이런 지점에서 양매도를 했다. 그럼 자기는 이미 75만 원 정도를 손해를 보고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표를 보여주는 얘기는 굳이 이제 자기가 양매도를 델타 중립을 통해서 하겠다. 그러면 딱 보고 있다가 올라왔네? 이럴 때 하시라는 거죠. 올라왔는데 더 올라갈 수 있죠. 그럼 여기서 그런 경우에 뭐 자금 관리 원칙에 의해서 여기서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30% 들어가고 더 올라가면 또 그때 30%더 들어가는 거.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자금 관리를 해줄 수 있겠죠. 이건 이제 오늘 뭐 양매도만 할 게 아니라 또 우리나라 시장 특성에 맞는 매매가 뭐가 있을까 하고 이제 제가 쭉 봤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이름을 스프레드 매매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요. 시장이 상승할 때는 우리나라는 대체적으로 옵션의 내재 변동성이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시장이 하락할 때는 옵션의 내재 변동성이 올라갑니다. 방금 전 여기서 보면은 시장이 하락할 때 변동성이 올라가죠. 상승할 때 변동성이 떨어지는 거. 여기서도 뭐 금방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이게 우리나라 시장의 특성이고 이건 뭐 전 세계적인 공통적인 특성이에요. 그러면 시장의 특성을 이용한 매매를 해보자. 그래서 시장이 상승한 경우에는 변동성이 떨어지니까 풋옵션, 콜옵션 매도가 좋겠다. 물론 콜옵션 가격은 상승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건 변동성의 차원에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시장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변동성이 올라가니까 풋옵션을 매수하는 게 좋겠다. 뭐 이렇게 이거는 풋옵션이 하락 때문에 올라가기도 하고 상승 때문에 또 그 변동성 상승 때문에 또 올라가기도 하겠죠. 이 경우에 콜옵션 매도, 풋옵션 매수니까 전체 델타가 음수니까 선물은 매수로 하면 델타 중립이 되겠죠. 그래서 스프레드 이렇게 뭐 굳이 이제 용어를 했어요. 스프레드 매수는 선물 매수, 풋매수, 스프레드 매도는 선물 매도, 풋매도인데 선물을 중심으로 이렇게 용어를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이런 거를 하나 만드는 게 이런 식으로 하면은 됩니다. 이런 이제 그 델타 중립으로 만들었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포지션을 구성할 수가 있겠죠. 이건 또 이제 스프레드 매도는 정반대죠. 아까 하고 생긴 게 정반대로 돼 있죠. 요게 노리는 건 뭐냐? 요거는 주로 아까 같은 델타 중립 포지션은 어떻게 보면은 자주 매매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기 포지션의 델타가 현재는 0이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좀 변했다. 그러면 그때 정도 이렇게 받쳐주는 정도 또는 뭐 1시간에 한 번씩 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요 경우는 내가 좀 컴퓨터도 잘하고 그리고 주문 같은 거 화면도 이렇게 어디 부탁해서 좀 빨리 할 수 있는 걸 만들 수가 있다. 그럼 요걸 통해서 변동성 단타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현재 이걸 갖고 하려면은 주문하면 3개 필요해요. 선물도 해야 되고, 콜옵션도 해야 되고, 풋옵션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따로따로 3개 띄워놓고 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거의 불가능하고, 이걸 아예 하나로 통합하면 이런 것들이 이제 젊으신 분들, 그 다음에 좀 컴퓨터 어느 정도 할 수 있겠다. 그런 분들한테 좀 적합한 게 아닐까 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립니다. 요거는 아까 같은 경우에는 콜풋 매도 또는 매수 이건데 이거는 풋은 뭐 예를 들어 스프레드 매도다, 스프레드 매수다, 선물은 매수하고 풋은 매수하고 콜은 매도하고 이런 형태잖아요. 그래서 여기 요 까만 거는 변동성의 평균인데 변동성의 평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둘 사이 변동성의 차이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의 차이는 보니까 요 가운데 게 변동성의 차이인데요. 요거는 변동성의 평균이고요. 변동성 평균은 굉장히 부드럽게 움직이죠, 보면은. 변동성의 차이는 굉장히 아주 뾰족뾰족하게, 즉 하루 중에 움직임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이 얘기 뭐냐? 매매의 기회가 그만큼 많다는 거죠. 그럼 아까 같은 경우를 이용해서 이런 경우에는 변동 차이가 작으니까
스프레드 매수로 들어가는 거고, 이렇게 높을 때는 스프레드 매도로 가고, 또 낮을 때는 스프레드 매수로 가고, 스프레드 매도로 가고, 이런 기회가 하루에도 여러 번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제가 뭐 지금 고수에도 아직 적절한 주문하는 자체는 안 나와 있지만요. 이런 것들은 이제 젊으신 분들은 자기가 이제 프로그램이 가능하다 하면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냥 하나의 화면에서 주문을 꽝 때리고 그걸 이제 제휴제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다면은 아주 또 좋은 수익 기회가 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현재 대부분의 이제 증권사 딜러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매매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건 뭐 이제 간단히 평균과 그 내재 변동성의 평균과 내재 변동성 차이가 서로 다른 움직임이 있고 이걸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할 수가 있겠다. 그렇게 제가 한 겁니다. 그런 것들을 젊으신 분들 또는 이제 자기가 그 컴퓨터에 좀 자신이 있다. 고수에서 도움이라는 것들도 제공하니까요. 그런 걸 통해서 매매를 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다면은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델타 중립을 이용한 매매를 사용해도 뭐 그것도 괜찮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아주 좀 이건 증권사가 아주 좋아하는 거죠. 매매를 많이 하니까 수수료가 많이 나오는 거고, 그런 거죠. 수수료가 많이 나온 만큼 기회도 많겠죠.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